헝가리 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멈췄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문을 닫자 3만 명의 숨소리도 함께 멎었습니다. 거리는 곧 아수라장이 됐죠. 울음 섞인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왜 우리에게 일어나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프랑스 출신 산업정책 자문관 클레어 모로. 유럽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내린 제 결정이 이 도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철수한 기업은 한국의 삼성,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 그리고 지역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는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협력업체 수백 곳이 무너졌고 거리에는 실직한 사람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주도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믿었던 그 결정이 어쩌다 이런 재앙을 불러온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날의 진실을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모든 일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죠. 공장 옆에서 살다 보니 제 어린 시절은 늘 기계음과 기름 냄새 속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공원에서 뛰어놀 때 저는 창고 구석에서 볼트와 나사를 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바꾼다. 하지만 그걸 지키는 건 약속이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지만 그 문장은 제 기억 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아버지 회사는 운명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대는 한국의 대기업 삼성. 처음엔 모든 게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공장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발판이라 믿었죠. 하지만 1년 뒤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면서 거래가 끊겼고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밀린 대출, 떠나는 직원들, 텅 빈 공장.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차가운 병실 앞에서 저는 울부짖었죠.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믿을 수 없다. 화려한 약속 뒤에는 언제든 뒤집힐 계약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유럽연합산업정책자문관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전환이 본격화되던 시기 헝가리에 삼성 배터리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연간 50만 대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3만 명이 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공장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병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기대지 않겠다. 그 다짐은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오만으로 변해갔습니다. 규제 강화 발표가 나간 지 불과 하루 만에 헝가리 도시는 폭발했다. 도심 곳곳에서 환경단체가 모여들었고 삼성 배터리 공장 정문은 시위대로 가득 메워졌다. 아이를 아는 부모들이 울부짖었고 현수막에는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이들의 폐를 살려라. 깨끗한 공기를 돌려달라. 언론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냈다. 뉴스 화면 속 눈물 젖은 아이들의 얼굴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분노는 단숨에 여론을 뒤집었다. 정치권도 당황했다. 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이어졌다. 이대로 두면 시민 반발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공장이 멈추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요. 고위 관료들이 언성을 높일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 기업 하나 떠난다고 유럽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대체 기업은 있습니다. 중국 CATL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다. 몇몇은 제 말을 지지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노려봤다. 그러나 그날 회의의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 우린 삼성에 더 강력한 규제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며칠 뒤 삼성 측에서 면담을 요청해왔다. 대표로 온 이는 박현우 전무였다. 그의 차분한 태도 속엔 묵직한 분노가 숨어 있었다.
우린 15년 동안 이곳에서 세금을 내고 대학과 협력하며 지역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표적이 됩니까? 저는 무심하게 답했다. 유럽의 기준은 모두에게 같습니다. 당신들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징후가 보였다. 분석관. 리사 한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클레어, 언론 보도와 시위 타이밍이 이상해요. 돈의 흐름을 조사해보니 중국 계좌가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음모론은 그만둬요. 우린 원칙대로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침 회의 도중이었다. 커피잔을 내려놓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연이어 울렸다. 처음엔 단순한 속보 알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한 문장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삼성, 헝가리 공장 전면 철수 발표. 순간 숨이 막혔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고 동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의자를 밀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철수는 부분 축소가 아니었다. 공장 가동 중단과 동시에 생산 설비, 연구 인력, 협력 계약 전부 해지. 3만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의미였다. 발표 직후 헝가리 증시는 폭락했다. 환율은 요동쳤고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 기업들조차 충격에 빠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협조적이던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도시는 곧 혼돈에 빠졌다. 공장 앞에는 절박한 얼굴의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이 몰려들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뭘 먹고 살라고요? 울부짖는 목소리가 카메라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다. 도시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식당과 카페는 손님이 끊겼고 부동산 창문에는 매물 안내문이 빼곡했다. 공장 하나가 사라지자 도시 전체의 숨결이 멎었다. 밤이 되자 경제 지표는 끝없이 추락했다. 주가는 바닥을 뚫었고 프랑스 언론은 헝가리 경제 붕괴 임박이라는 제목을 내보냈다. 모니터 속 붉은 그래프를 보며 손이 덜덜 떨렸다. 그제야 박현우 전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정말 이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겁니까? 그때는 웃어넘겼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후회가 밀려왔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역시 삼성의 철수 발표가 나간 지 하루 뒤 도시는 완전히 무너졌다. 폐업 안내문이 붙은 가게들, 광장에 모여 울부짖는 실직자들, 아이를 안고 하늘만 바라보는 부모들. 그 풍경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이 모든 사태가 내 손끝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분석관 리사 한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손에는 두꺼운 문서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결의로 번뜩였다. 클레어, 큰일 났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리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거기엔 환경단체의 후원금 흐름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나는 숨을 멈췄다.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이동한 돈의 끝에는 중국의 대형 배터리 기업 CATL이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론 보도, 시위, 정치 압박 전부 조종당한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언론의 이상한 기사 패턴, 시위대의 조직력, 정치권의 갑작스러운 변화. 모든 게 하나의 흐름이었다. 우린 이용당한 거였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불과 며칠 전 내가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다. 한국 기업 하나 떠난다고 유럽이 무너지진 않아. 그 오만한 말 뒤에서 누군가는 웃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삼성은 떠났고 도시는 무너졌다.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우리 몫이었다. 리사가 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걸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는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다. 진실을 밝히면 정치권 전체가 뒤집힐 것이다.
그러나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가해자가 된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설령 모든 걸 잃더라도 진실만은 밝히겠다고. 밤새 리사가 건넨 자료를 다시 읽었다. 후원금의 흐름, 시위대 조직도, 언론사와 로비스트의 은밀한 연결고리. 모든 화살표는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CATL. 중국의 거대 배터리 기업, 그리고 우리가 믿어온 환경단체 뒤편의 실체였다. 그 순간 지난 몇 달의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한 줄로 이어졌다. 이상한 기사 타이밍, 시위대의 조직력, 정치권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우린 처음부터 누군가의 각본 속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진실을 몰랐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오만하게 한국 기업을 내쫓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은 분노가 되어 도시를 무너뜨렸고 수만 명의 삶을 파괴했다. 새벽녘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헝가리를 살리려면 삼성과 다시 마주해야 했다. 총리실 회의실은 전쟁터 같았다. 장관들은 서로를 탓했고 경제 수치는 끝없이 추락했다. 총리는 깊은 눈밑 그림자를 들이운 채 물었다. 클레어, 방법이 있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내밀었다. 배후는 중국입니다. 우리는 이용당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고 누군가는 믿지 못한다는 표정이었다. 이걸 공개해야겠군. 총리가 낮게 말했다. 네.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 우린 잘못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만 한국과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총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한국으로 가겠다. 내가 함께해야 한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국. 내가 가장 미워했던 나라.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들을 마주해야 했다. 며칠 뒤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헝가리 도시는 어두웠다. 불 꺼진 공장, 텅 빈 거리, 절망에 잠긴 사람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편견이 아닌 진심으로 마주해야 한다. 인천공항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프랑스에서 떠나오기 전 나는 한국을 차갑고 폐쇄적인 나라라 믿었다. 그러나 활기찬 공항 풍경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전광판에는 다국적 언어가 흘렀고 안내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승객을 맞았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는 묘한 생동감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반짝였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버스와 자율주행 택시는 내 눈을 사로잡았다. 내가 미워했던 나라는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내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 삼성과의 협상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내 인생과 명예, 그리고 한 도시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다. 삼성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요동쳤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직원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유럽에서 봤던 어느 기업보다도 차가운 위용을 자랑했다. 준비됐어요? 리사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후퇴는 없어요. 이번엔 진심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의실 복도로 걸어 들어갔다. 벽에는 삼성의 글로벌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엔 헝가리 공장의 사진도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자 박현우 전무가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유럽에서 온 손님이군요. 클레어 모로입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싸늘한 첫 만남이 시작됐다. 첫 회의는 냉정했다. 우리는 CATL의 음모 증거를 내밀었지만 박현우 전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증거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그의 말은 차가운 칼날 같았다. 헝가리는 속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과합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도시를 살리려면 당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박현우 전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우린 이미 떠났습니다. 장비는 해체 중이고 인력은 복귀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회의가 끝난 후 리사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걸었다.
낯선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빌딩 숲 사이 골목마다 숨쉬는 가게들, 밤늦게까지 불 켜진 카페, 노트북을 두드리는 청년들과 한강을 달리는 사람들. 클레어, 여긴 이상해요. 리사가 속삭였다. 무슨 뜻이에요? 이 도시는 스스로 살아있어요. 헝가리와는 다르게.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가 미워했던 나라는 사실 우리가 몰랐던 힘을 가진 나라였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번엔 내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 다음 날 아침 최종 협상이 열렸다. 회의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삼성 측 임원들, 한국산업부 관계자들, 우리 유럽 대표단이 긴 테이블을 마주했다. 총리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우린 잘못했습니다. 진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통역이 끝나자 박현우 전무의 눈빛이 스쳤다.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질문에 숨이 막혔다. 아니요. 사과만으로 부족하단 걸 압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CATL의 음모 증거를 내밀었다. 하지만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현우 전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우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간단하지만 무거웠다. 신뢰를 먼저 증명하라.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라는 걸. 협상 후 우리는 헝가리로 돌아왔다. 삼성과 조건부 합의를 했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도시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기업을 믿지 않았다. 공장 앞 시위대는 사라지지 않았고 언론은 우리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다. 총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클레어,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한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야 해. 나는 리사와 함께 공장 앞에 섰다. 분노한 시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외쳤다. 또다시 배신할 거잖아. 아이들 병은 누가 책임질 건데. 숨이 막혔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마이크도 없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우린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조종당했고 한국도 피해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같은 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어린아이를 아는 한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겁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곧 함성이 번졌다. 그러나 그 순간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중국 CATL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CATL은 언론전을 시작했다. 한국 기업은 독점하려 한다. 환경 재앙은 계속된다. 가짜 뉴스와 조작된 영상이 퍼지며 여론은 다시 흔들렸다. 심지어 헝가리 정치인들 일부도 CATL의 로비를 받았다. 협력안 통과가 위태로워졌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겠다. 기자회견 당일 수십 대의 카메라가 내 얼굴을 비췄다.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우린 속았습니다. 환경 문제는 조작이었습니다. 배후에는 중국 CATL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순간 회견장은 술렁였다. 몇몇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질문을 퍼부었다. 그럼 헝가리 정부도 피해자라는 겁니까? 삼성은 왜 떠났습니까?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지만 우린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날 밤 여론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은 헝가리 복귀를 선언했다. 몇 달 뒤 공장은 다시 돌아왔다. 철문이 열리고 노동자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엔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번졌다. 멈췄던 기계가 다시 돌아가자 도시 전체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갔고 상점엔 불이 켜졌다. 거리의 공포와 분노는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번졌다. 삼성과 헝가리는 새로운 협약을 맺었다. 환경기준 강화, 지역 환원 기금, 공동기술 개발.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었다. 박현우 전무가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우리 모두의 진심이었죠. 몇 년 후 이 협력은 국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다. 헝가리 도시는 유럽 전기차 산업의 허브로 성장했고 한국과 유럽은 새로운 동맹으로 불렸다. 그리고 나는 한때 한국을 미워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믿기 힘들었다. 그들의 기술과 진심을 직접 본 후 내 편견은 무너졌고 존경으로 바뀌었다. 서울 한강변 카페에서 박현우 전무와 마주 앉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 그 눈빛 속엔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었다. 그때 당신 말 기억나요? 내가 물었다. 정말 이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까? 그는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미래를 바라보며 조용히 잔을 부딪혔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